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 담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의 진행자 박성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서 오늘 참여하신 패널분들 우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대구시 대표로 나오신 심재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대구시의회의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한편 아쉽지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대학을 대표로 해서 나오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상훈 선임님,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정송희 과장님, 경북대학교의 사회학과 육주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정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육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 대표 한희수 학생, 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수용 선생님, 출판사 한티제의 오은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한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한티제 대표 오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장애 권익문제연구소 교육팀장 김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양한 분들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 참 생소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차별, 혐오, 혹은 포용과 배제에 대한 각자의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저희가 미리 드렸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차별을 돌아보고 포용과 이해가 더욱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먼저 대구시 의회의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사회에서의 차별, 혐오 등에 대해서 문제들의 인식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네. 벌써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먼저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 확산 사태 수습을 위해서 우리 또 생활과 생업을 뒤로 하시고 각지에서 찾아와 헌신하신 각 분야의 봉사자분들께도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긴 방역의 모범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가 대구를 뒤덮은 지난 몇 달 동안 묵묵히 우리 견뎌내면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대구 시민들과 대응에 애쓰신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또 지역 의료인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또다시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주제와 같이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업종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 대부분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딜까, 이게 오로지 그냥 어떻게 견딜까, 이게 목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 모든 분야에 이제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지역의 방역 문제라든지 작게는 소득 문제부터 해서 우리 재난지원금 문제, 지원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우리 언론에서는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 신청해보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이런 실제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또 그나마 여건이 나은 분들이 금융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또 많고, 또 대부분 대구에가 확진자가 또 제일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확진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멸시에 아니면은 아주 접근 안 해야 될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차별,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 시에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과 차별, 혐오의 씨앗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라든지 우리 대구시 의회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반영되어서 실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또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구 시민의 힘입니다. 대구 시민만이 우리 백신이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너무 깊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오는 만큼 우리가 봄 때 다 같이 보여주었던 대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심재균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2020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주제담화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원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또 화장실도 못 가는 장애인에 대한 방치와 정부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또 영주권자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였는데 오늘 담화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도 있지만은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 속에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지만 행정력이 임치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우리 시 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달서구 성서 공동체 FM은 2005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고국의 음악을 나누는 라디오 방송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동구 안심 134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안심 마을 네트워크, 마을 네트워크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또 그 사회적 기업, 복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곳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가보시면은 땀 흘려 일하면서 이웃 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운동 능력을 갖춘 비영리 민간법인에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공동체가 이웃들의 생활 영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발굴, 육성,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차별과 혐오가 아닌 관심과 배려,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를 우리의 친숙한 이웃으로 만나게 되는 작은 혁신들이 일상생활 속에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지 않을까. 그만큼 가까이 지내고 우리 이웃이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차별이 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는 공공기관과 대학 분야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상훈 선임님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라고 불리는데요. 캐리스에 근무하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 가치 추진 특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구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좀 경험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2020년 올 초죠. 코로나19가 특히 대구에 집중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대구 시민으로서 타 지역보다 혹독하고 치열하게 버텨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지역 내에서 뭐 겪었던 차별, 혐오, 배제의 경험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집중이 되던 시기에는 대구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서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숙박을 거부당하다거나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약간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약간 소외감, 억울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정산 집단 범주가 아닌 비정산 집단에 있는 느낌, 그런 낙인 찍힌 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제가 되돌아 봤을 때 제가 평소에 다른 누군가를 또 비정상적 집단으로 좀 생각하고 배제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었고요. 저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좀 차별적 시선으로 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짧게나마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 인식되고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개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인권이나 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 교육을 담당한 성인들의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을 담당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캠페인이나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인식을 바꿔나가는 지속적이고 순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례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대구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1층 로비에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카페 사람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큰 소리로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커피를 이제 맛있게 먹고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요. 7년여 정도 시간이 지금 거의 같이 지내온 시간이 지났는데
성장하시고 발전하는 모습을 옆에서도 보면서 좀 내심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립과 성장을 같이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좀 세차 서비스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세차하시는 모습을 저희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묵묵하게 자신의 영역에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소통과 경험, 접근의 기회가 쌓이다 보면 뭐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에서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고 포용사회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한걸음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수속이 있으면은 차별받을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많지 않은데 이번 우리 대구에서 심각했을 때 그 차별받은 경험들이 힘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이 돼서 오래 갔으면 네,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장학재단의 정송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정송희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각해봤던 부분들을 짧게나마 정리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위기는 기회가 맞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게 그저 그런 격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혼자만 겪고 있는 위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상황에 대응하는 혹은 대비하려는 모습이 제각각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2월 한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가 한순간에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되어버린 경험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2차로 찾아온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놓인 지금은 대구는 매우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봄에 코로나19가 보낸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 대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를 돌이켜보니까 실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를 멀리하는 모습이었겠지만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보다 상대가 감염될 위협에 놓이는 것이 미안해서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각자의 삶을 절제하고 또 참았던 것이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짝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붙어 있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간격도 좁혔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이미 경험해봤으니까요. 물론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코로나19를 통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대구에 있다고 하면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땠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스인 이유는 우리의 멀어진 빈틈을 채우는 따뜻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요즘이야말로 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서로를 탓하고 비방하고 잘못을 꾸짖으며 서로를 미워했던 시절, 혹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사회가 되는 기회, 어떤 시절로 기억될까요? 어쩌면 이 자리, 이 같은 담화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만든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좀 다 살리면은 또 우리가 대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경북대 사회학과 육주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북대 사회학과의 육주원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특히 이제 소수자 관점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읽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이번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고 있는 되게 근심스러운 시점인데요. 우리 모두 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예전에 평온한 일상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간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빨리 다시 학생들 얼굴을 보고 이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사회학자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자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 이제 세계를 뒤흔드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은 언제나 그게 뭐 전쟁이 됐던 무엇이 됐던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이제 코로나라는 감염병도 그간의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굉장히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체의 이동성이 떨어져서 누구보다도 코로나의 위협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대구에서도 많이 감염이 되었었고요, 초기에. 그리고 뭐, 사실 이 감염병이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좁고 되게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위협이 닥쳤을 때 누가 가장 타격을 받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공포나 불안을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투사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이렇게 확진자 동선 공개가 지금같이 이제 정돈된 방식이 아니라 막 진행이 되면서 막 확진자 신상 털기 막 이런 것도 나타나고 막 되게 무분별한 낙인 찍기나 뭐 혐오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어지면서 결국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 대구만 해도 이제 우리한테 되게 깊은 트라우마가 된 어떤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어떤 타자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성소수자 아우팅 공포를 되게 가속화시켰던 이태원 클럽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야 될 감염자들이 되게 어떤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조차 어떤 낙인이나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그냥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상황까지 만드는 그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이런 혐오가 우리가 방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되게 이례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이주자들한테 굉장히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단속과 막 이런 그 추방의 원칙을 기조로 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미등록 이주자 정책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례적으로 미등록일지라도 무료 선별 검사를 한다든지 뭐 무료 치료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이제 다수자들의 건강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죠. 우리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공포가 깔려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국민들이 나도 언제든 어떻게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차별금지법 같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대중들의 의견에서.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시 차원에서 최초로 종합적인 인권 의식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런 대구 시민들이 많은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뭐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해서 가장 그 사회적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인권 교육이나 의식 개선을 고민할 때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고민들을 진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했던 구조적 불평등이나 차별을 이렇게 드러내는 동시에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한테 일면식도 없는 이제 타인의 어떤 위기라는 게 타인의 아니라는 게 내 아니랑 직결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는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들 소수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은 모두한테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 혐오가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이걸 넘어서 기존의 우리 사회를 어떤 위험한 곳으로 계속 만들어 오던 그리고 소수자들한테 시민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계속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던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시민 대표로 나오신 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처음에 3분이라 말씀드렸지만 2분으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민 대표로 나오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한희수 학생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밖 청소년 한희수라고 합니다. 전 이번 코로나 때 느낀 감정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대구에 확산됐을 당시에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보호물품을 또 지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꿈드림 휴관으로 인해서 꿈드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단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꿈드림에서 듣고 있던 검정고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들도 문을 닫게 돼서 거의 모든 교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검정고시도 연기되고 그 시간들이 늘어났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시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상황에서 아쉬움을 느꼈고 그 상황에 저희도 온라인 수업과 같은 학업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검정고시 관련 수업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 같은 것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점 늘어난 시간들에 저희는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고 센터도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돼서 그 시간에 비대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꿈드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많이 시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덜 지루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수영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영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번 코로나 일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장애인에게는 차별이 되고 예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던 코로나가 신천지를 통해서 많이 대구에 확장되었을 때에 신천지에 계신 분들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되었던 장애인들에게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생계 지원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는 체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탈시설이나 혼자서 사는 장애인들이 무척 많은데 그분들한테 생쌀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식재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배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애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즉석밥이 주어졌고 그러면서 3분 요리들이 주어졌습니다. 체중증 장애인들은 그것까지도 실제적으로 해먹질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했던 시기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게 되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신 사회복지사님들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그 코로나 일들이 많이 진정되고 지금은 안정을 대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서 저도 장애인 당사자였기에 저한테도 석 달 동안 2달 넘게 시에서 지원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 2달 동안 받으면서 쌓여졌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라면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먹는데 그때 라면으로 지급된 게 3박스였어요. 3박스가 그대로 남았었습니다. 왜? 먹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지원되었었고 그 많은 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되고 이루어지면 그것이 장애인들에게는 차별이 되고 배제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이나 여러 지방에서 다시금 지금 전염병이 확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구에서도 더 확정되는데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또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앞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무척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실제적으로 체중증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이런 지원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참석하여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귀담아 들어주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책들, 새로운 장애인들에게 맞는 매뉴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의 유형이 우리나라에는 1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 15가지 유형이 한 가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증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 별도로 또 다른 장애 유형들을 함께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또 다른 매뉴얼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배제가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차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또 그만큼 대구가 선도적 대응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또 거기에 맞는 정확한 매뉴얼이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마지막 이제 시민 패널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출판사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책장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한티제 오은지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한티제 오은지 대표입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평범한 시민이기도 한데요. 이 주제 담화의 주제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 아이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은 확진자분들이나 또 사회적인 약자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한 혐오도 경험을 하게 됐고,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나 혐오, 대구도 또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런 걸 겪으면서 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라도 혐오와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려면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 특히 뭐 이태원 같은 경우도 성소수자에 대한 그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더 또 혐오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조금 더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공기관의 역할, 시스템도 꼭 필요하고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시민들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 또는 소외계층, 또 우리 주위에 뭐 성소자든 이주자든 뭐 난민이든 이런 그런 소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공유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2020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꽂힌 온라인 협업 테이블 시간입니다. 시민과 대구시 공공기관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계의 각층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문제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모으고 가다듬었습니다. 2020년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선정한 (2020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꽂힌 온라인 협업 테이블 시간입니다. 시민과 대구시 공공기관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계의 각층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문제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모으고 가다듬었습니다. 2020년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선정한 11가지 지역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위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실시간으로 진행될 화상회의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궁금한 내용,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해드릴 테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온라인 협업 테이블이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의제 테이블에 접속해주세요. 청년 사진관은 이력서 증명 사진 촬영 및 인화를 지원하고 민간 협력 단체가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의 안정적 사회 진입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국 확산 의제는 재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단위 방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발생한 교육 정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 고용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청년 사회 혁신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도시군교형 개비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 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 상생 의제는 대구 분교의 공간과 공동체, 문화기획, 마을재생, 농촌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